신사숙녀 여러분, 존재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수수께끼 속으로 떠나는 우리의 여정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이해는 우주의 영원한 폭풍 속에 홀로 깜빡이는 촛불처럼 희미하게 빛날 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어둠의 벨벳 천막 위에 반짝이는 별들로 장식된 광경을 마주합니다. 이 장면은 평온함, 로맨스, 그리고 영원성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가 인류의 감탄을 위해 세심하게 배치된 고요한 걸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환상, 무자비한 진실을 숨기는 매혹적인 미라지입니다. 우주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력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으로 가득 찬 혼돈의 기계입니다. 만약 빛을 삼키는 탐욕스러운 블랙홀과 공간을 찢는 초신성 폭발이 공포의 정점이라고 믿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활한 어둠 속에 흩어진 세계들,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들은 SF 작가들의 가장 거친 상상조차 초월하는 극한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생명의 개념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질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는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단 한순간의 노출조차 당신을 현실에서 지워버릴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 지옥으로의 하강을 시작하며 천사 같은 외양으로 위장한 하늘의 암살자 HD 18만 9733b라는 기만적인 보석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의 가장 첨단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면 이 행성은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깊은 코발트 블루 색조로 둘러싸인 깊고 유혹적인 빛은 우리의 소중한 지구, 그 푸른 생명의 대리석을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외피에 속지 마십시오. 그 아래에는 지옥의 대장간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HD 18만 9733b는 차가운 바다를 가진 암석 행성이 아니라 목성보다 큰 가스 거성으로 뜨거운 목성으로 분류됩니다. 그것은 숙주별과 치명적인 왈츠를 주며 태양과 수성보다 13배 가까운 거리에서 질식할 듯한 근접으로 공전합니다. 이 치명적인 친밀함의 결과로 난면 온도는 지속적으로 약 1100도 섭씨를 유지하며 이미 태양계의 지옥으로 불리는 금성의 2배입니다. 2024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포함한 최근 관측은 더욱 끔찍한 세부 사항을 드러냈습니다. 대기에는 황화수소의 미량이 포함되어 썩은 계란 같은 악취를 풍기며 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정확한 양이 측정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메탄이 없다는 것으로 이전 가설을 반박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최극한의 공포는 아닙니다. 그 매혹적인 블루는 물의 반사가 아니라 실리케이트 결정으로 가득 찬 구름을 통한 빛의 산란에서 비롯됩니다. 본질적으로 유리입니다. 수증기 없는 대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신 용융된 유리의 미세 입자로 가득 찹니다. 여기에 초음 속 바람이 더해집니다. 급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 대기는 시속 8000km의 바람 속에 영원한 폭풍으로 뒤틀립니다. 이는 어떤 유기체도 견딜 수 없는 기상현상을 낳습니다. 용융된 유리의 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초음속 속도로 행성 표면을 가로지르며 총알처럼 던져집니다. 초당 2km의 속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서 있다면 즉시 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수십억 개의 백열 유리 파편에 찢겨 초음속으로 베일 것입니다. 이는 행성 규모의 분쇄기이며 여우자리 별자리에서 6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우주의 아름다움이 종종 절대적 파괴와 동반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HD 18만 9733b의 푸른 빛이 함정이라면 우주는 빛조차 감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한 그림자의 화신 트레이스-2b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이는 우주의 가장 어두운 석탄으로 선포된 존재 GSC 035449-0281을 별을 공전하는 가스 거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을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성은 입사광의 1% 미만을 반사하는 기이한 빛 흡수 능력을 가집니다. 이를 시각화하면
숲보다 검고 인간이 만든 어떤 아크릴 페인트보다 어둡습니다. 절대 흑체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우주선으로 그 위를 횡단한다면 당신은 구체를 보지 못하고 별 배경이 뚫린 공허를 인식할 것입니다. 빛을 삼키는 보이지 않는 심연입니다. 그 대기에는 기화된 나트륨, 칼륨 또는 산화티타늄 같은 수수께끼 같은 화학 물질이 있어 빛을 탐욕스럽게 흡수합니다. 2024년까지의 최근 연구는 기하학적 알베도가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가장 덜 반사적인 외계 행성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차가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에 위험할 만큼 가까이 공전하는 트레이스-2b의 표면은 거의 1000도 섭씨로 가열됩니다. 따라서 까맣지만 희미한 유령 같은 붉은 빛을 방출합니다. 약하고 섬뜩한 난로에 죽어가는 불씨나 공허를 노려보는 악마의 피 묻은 눈처럼. 이는 자연의 역설입니다. 불타오르지만 영원한 어둠에 가려진 세계, 빛이 들어와 결코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도의 극단을 마주합니다. 그곳에서 행성과 별의 경계가 용해됩니다. 인류가 발견한 가장 뜨거운 외계 행성 KELT-9b를 보십시오. 100조짜리에서 약 67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KELT-9b는 진정한 괴물입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열과 밝기를 가진 A형 별을 공전하며 지구일 1.5일 미만의 궤도로 매우 친밀하게 접근합니다. 이 근접은 난면 표면 온도를 4300도 섭씨로 밀어 올립니다. 이 괴물을 이해하려면 우리 태양의 표면이 약 5500도 섭씨이고 많은 적색 외성이 3000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떠올리십시오. 따라서 KELT-9b는 실제 별들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온도에서 분자들은 분해됩니다. 그들은 단일 원자로 찢어집니다. 대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기체가 아니며 금속 지옥에 끓어오르는 플라스마로 변합니다. 모별의 강렬한 열과 자외선 복사는 이 행성을 공격하여 대기가 우주로 증발하며 빛나는 혜성 같은 꼬리를 형성합니다. 2024년 CARMENES 같은 기구의 데이터를 통합한 고급 모델은 별에 의해 중력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확장된 수소 외피를 드러냅니다. KELT-9b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침식되고 있으며 점차 증발합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우주적 깜빡임 안에 이 거대한 세계가 벗겨져 타버린 암석핵만 남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때 위대한 왕국의 비극적 잔재입니다. 우주의 공포는 사망의 잔재로 확장됩니다. 천여자리에서 2300광년 떨어진 곳에 PSR B1257+12 펄사를 공전하는 행성계가 있습니다. 펄사는 초신성 폭발로 죽은 거대 별의 시체로 이제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핵으로서 지옥의 등대처럼 치명적인 복사빔을 방출합니다. 놀랍고도 공포스럽게도 세 개의 행성이 이 시체를 공전합니다. 좀비 행성으로 불리는 드래그어, PSR B1257+12b, 폴터가이스트, PSR B1257+12c, 포비터, PSR B1257+12d. 이 세계들은 고강도 이온화 복사에 목욕합니다. 그중 하나에 서면 하늘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고 지평선을 둘러싼 화려한 오로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은 치명적입니다. 복사 수준은 어떤 유기체의 DNA도 즉시 분해하며 세포를 내부로부터 태웁니다. 2024년을 포함한 최근 분석은 이들을 최초로 확인된 외계 행성으로 확인하며 초신성 잔해 디스크에서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의 무덤에서 견디며 생명이 금지된 곳에서 죽음이 영원히 지배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계속하며 태양계 밖에 최초 확인된 암석 외계 행성 코로-7b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왜곡된 복제품입니다. 거주 가능한 쌍둥이를 발견하려는 촉이 희망은 용융된 바다로 이어졌습니다. 모별의 조석 고정되어 한 면은 영원히 별을 향하고 다른 면은 영원한 밤입니다. 남면은 2600도 섭씨에 끓어오르는 용융 암석의 바다로 돌이 증발하여 증기가 되고 위에서 응축되어 뜨거운 자갈비로 내립니다.
코로-7b에서 새벽을 목격하는 것은 당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열이 눈 깜빡임보다 빠르게 당신의 형체를 증발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반면은 수백도 아래로 추락하며 빙하 같은 침묵과 치명적인 영역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종단선 구역은 열 극단의 소용돌이로 모든 것에 적대적입니다. 2022년 업데이트된 질량과 반경 측정 지구 질량의 6.06배, 반경의 1.528배은 암석 구성임을 확인하며 방사속도법으로 검출된 잠재적 형제 코로-7c와 코로-7d를 가집니다. 이 지옥 같은 세계들의 목록을 마무리하며 유쾌하게 하키퍽 행성으로 불리는 OGLE-2005BLG-391b를 소개합니다. 은하수 중심 근처 전달자리에서 2만 1000광년 떨어진 지구 크기의 몸체로 혹독한 추위를 견딥니다. 태양과 지구 거리와 유사하게 공전하지만 희미한 적색 외성을 돌며 표면 온도는 영하 220도 섭씨로 떨어집니다. 플루토보다 춥습니다. 그 외양은 영원한 얼음으로 덮여 물이 아니라 동결된 암모니아, 메탄, 질소입니다. 이는 동결된 무덤, 화학 반응이 멈춘 단단한 세계로 영양별의 온기 없는 공간의 고독과 추위를 상징합니다. 마이크로렌징을 통한 최근 확인은 알려진 가장 추운 외계 행성 중 하나로 강화합니다. 이 행성들 수천 도의 용광로부터 영원한 얼음까지 은 지구가 드문 예외, 혼돈과 사망의 바다 속 취약한 기적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신사숙녀 여러분, 우주의 공포는 공간, 온도, 압력을 초월합니다. 더 깊고 철학적이며 실존적인 공포가 시간과 현실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각하는 것이 진정 존재하는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슬픈 답은 아니오입니다. 밤마다 관찰하는 우주 반짝이는 별들, 나선 은하들 모두 과거의 유령, 지나간 시대의 유물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함정에 갇혀 빛의 속도라는 절대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17세기 이전, 인류는 빛이 순간적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눈을 뜨면 세계의 이미지가 즉시 우리를 덮친다고. 그러나 올로머와 나중 제임즈 브래들리 같은 과학자들이 목성의 위성과 별의 수차 관측을 통해 빛이 거리를 횡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증명했습니다. 빛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지만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유한합니다. 이 유한성은 우주를 거대한 고풍스러운 앨범으로 만듭니다. 태양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 데 8분 20초가 걸립니다. 따라서 태양이 지금 사라지면 우리는 8분 이상 그 빛을 보고 따뜻함을 느낀 후 어둠이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태양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단지 8분 전의 태양뿐입니다. 우주로 확대하면 이 지연은 현실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심연이 됩니다. 오리온의 어깨에 있는 붉은 초거성 베텔게우스는 붕괴 직전으로 64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그 초신성 폭발을 목격한다면 보름달처럼 빛나지만 그 재앙은 1386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전 왕조나 유럽의 중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수백 년 끝난 사건의 늦은 참관자입니다. 더 멀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물체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빛은 우리의 조상이 불을 모르던 때, 메머드가 방황하던 때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를 봅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GNZ11은 134억 광년 떨어져 빅뱅 후 수억 년의 원시 우주를 엿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유령 같은 철학적 결론을 낳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현재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보이지 않는 장벽, 시간의 감옥을 세워 우주에 지금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베텔게우스는 이미 폭발했을 수 있습니다. 외계 문명은 흥망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탄하는 별들은 오래전에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천천히 소식을 전달할 때까지 무지합니다. 수천 년 또는 수억 년 지연됩니다. 우주는 영원히 우리를 앞서갑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그림자를 쫓습니다. 이 집착은 천문학을 넘어 확장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최소 거리는 지연을 유발합니다. 1m 떨어진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면 그 얼굴의 빛이 당신의 눈에 도달하는데 3나노초가 걸립니다. 미미하지만 물리적으로 당신은 그들을 절대 현재에 보지 못합니다. 미세한 과거를 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미지, 소리, 감각은 우리 뇌가 처리한 오래된 신호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순간적 기억의 영역에 살고 지금을 진정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주란 무엇입니까? 유리비가 내리는 행성과 용암 바다 같은 치명적 함정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까?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가 혼란스럽게 얽힌 시간적 환상입니까?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행성들은 생명의 취약함을 상기시키며 온화한 지구를 피난처로 가진 우리의 기적적 행운을 강조합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최첨단 기술로 보강된 우리의 시야조차 자연의 불변 법칙에 묶여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고고학자처럼 빛의 층을 발굴하여 우주 역사를 파헤치지만 그 호흡을 현재 순간에 포착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광활하며 우리의 지식은 무한한 모래 언덕 속 한 알갱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무섭지만 미지의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어떤 세계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 현실을 왜곡하는 어떤 물리 법칙입니까? 답은 차가운 공허에 떠다니며 빛의 전달을 기다리거나 아마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스터리와 공포는 인류를 위로 올려다보고 탐험하고 질문하게 합니다. 응답이 소름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영역과 시간의 역설을 통한 격동의 횡단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호기심이 여전히 만족되지 않고 인간 이성이 한계에 도전받는 우주의 더 어두운 비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알려주십시오. 우주는 무관심하고 수수께끼처럼 지속되며 후속 서사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안녕히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이전 여정이 빛에 지연된 프리즘을 통해 과거를 목격하며 모든 것이 역사의 유령적 메아리임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이 담론 시리즈의 마무리 사색적 순간에서 반대로 회전해 보십시오.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십시오. 내일이나 다음 세기가 아니라 모든 것의 궁극적 종말입니다. 우주가 시작의 특이점에서 폭발했다면 자연의 대치는 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서사는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물리학의 가장 비극적이고 고독한 작곡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황금시대, 항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은하들이 번성하고 별의 핵용광로가 어둠을 밝히며 생명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영은 일시적입니다. 영원성의 규모에 대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존재의 가장 강력한 적수는 블랙홀이나 초신성도 아니지만 무자비한 법칙, 엔트로피입니다. 열역학제 이 법칙에 따라 우주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집중된 에너지에서 분산으로 필연적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매초 우주의 에너지 저장을 고갈시키며 보충 없이 높은 봉우리 꼭대기에 앉아 시간의 계곡을 내려다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가속 팽창을 목격합니다. 우주 에너지 밀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 수수께끼 같은 힘은 은하들을 점점 빠른 속도로 밀어냅니다. 수십억 년 후 우리의 야간 하늘은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이웃 은하들은 빛의 도달 범위를 넘어 후퇴하며 그 빛은 공간 팽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미래 문명의 망원경은 자신의 은하만 고립된 채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유일한 오아시스로 여기며 빅뱅 증거나 우주적 친족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광활하고 연결된 우주에 대한 현재 이해는 시간적 특권이며 영원한 상실로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은하적 고독은 단순한 서곡입니다. 수소 저장이 고갈되면 별 형성이 멈춥니다.
기존 별들은 늙으며 적색거성으로 팽창한 후 백색 외성, 중성자성 또는 블랙홀로 붕괴합니다. 우주는 빛나는 활기에서 붉은 창백함으로 그 후 깊은 흑암으로 이동합니다. 퇴화 시대입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 별의 시체 백색 외성은 무의의 바다에서 방향 없는 빙산처럼 떠다닙니다. 드문 충돌이 순간적 불꽃을 일으키지만 소멸전에 희귀하여 우주를 재정화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어둠보다 더 끔찍한 것은 물질의 용해입니다. 고급 입자 물리학 이론은 원자 핵의 기반인 양성자, 우리의 몸과 주변을 구성하는 이 불멸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표기 불가능한 시간 척도에서 양성자가 붕괴합니다. 그러면 보통 물질이 아원자 입자와 복사로 증발합니다. 행성, 별 잔재, 우주먼지 모두 소실됩니다. 우주는 돌, 금속, 유형 구조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양성자 붕괴 시대, 양자 중력 통합 2024년 모델에서 논쟁되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그 후 외견상 영원한 통치자들조차 굴복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복사를 방출하며 점차 질량을 감소시킨다고 증명했습니다. 블랙홀 시대에서 그들은 수조년에 걸쳐 증발하며 최종 감마 폭발로 끝나 사라집니다. 마지막 블랙홀이 소멸하면 우주는 암흑 시대에 들어갑니다. 공간은 장파장 광자와 중성미자로 희석된 바다가 되며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집니다.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멈춥니다. 사건이 없고 변하지 않는 상태는 전, 과, 후를 무의미하게 합니다. 이는 열사, 완벽한 여력학 평형, 절대 정지, 모든 기억, 역사, 문명을 묻는 거대한 영묘입니다. 이 절대 공허에 직면하여 가장 가슴 아픈 철학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먼지와 그림자로 돌아간다면, 인류의 노력, 사랑, 기념물들이 흔적 없이 지워진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화학적 사고, 곧 고요한 호수 위의 일시적 잔물결입니까? 친애하는 청중 여러분, 이는 과학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절망을 위해 주어지지 않고 깊은 자부심을 불태우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의미는 물질의 영원성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엔트로피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식에 있습니다. 맹목적 수학적 명령에 따르는 무의식적이고 차가운 우주에서 의식의 출현은 기적이며 혼돈에 대한 반항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아 관찰자이며 그 아름다움과 고통을 감지합니다. 별의 수명에 비해 일시적이지만 이 순간 우리는 은하를 측정하고 시간의 나이를 계산하며 우주의 종말을 예측합니다. 우주의 먼 죽음은 현재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무한히 높입니다. 오늘의 각 숨결, 심장 박동, 교환된 시선은 무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밤이 내리기 전에 가장 밝게 타오르는 촛불입니다. 무상함은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향곡의 탁월함은 끝없는 지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범위 내의 구조, 감정, 절정에서 옵니다. 인류는 우주의 음울한 서곡 속 그 절정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면 겸손과 연민을 심어줍니다. 지구 우리의 유일한 공동거처 가시공간 폭풍 속 취약한 구명보트임을 깨닫는다면 모든 갈등, 국경, 증오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돌보지 않으며 소행성이나 감마 폭발로 분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서로를 돌보고 지식의 불꽃과 인류의 불씨를 보호하며 밤을 통해 횃불처럼 전달하는 것입니다. 탐험이 멈추지 않도록. 아마 언젠가 인류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우주로의 문을 발견하거나 시공간을 조작하여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사색, 사랑, 별을 만지려는 열망,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이 우주가 비어있지 않았고 한때 영혼을 품었다는 정보를 남깁니다. 이 지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나는 당신이 거대함과 불가피한 끝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짧음 속에서 생명의 의미를 정의할 자유가 있습니다. 별먼지 원자를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로 조립한 경이로운 행운에 걸맞게 사십시오. 호기심을 지속하고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궁금해하는 동안 우주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미세한 먼지에서 시간의 극단까지, 과거의 환상에서 미래의 고요까지의 이 여정에 인내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는 광활하고 비밀스러운 채 지속되며 시면을 깜빡이지 않고 응시할 용기 있는 이들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그리고 미래의 지적 추구까지. 이 모든 발견과 이론을 가능하게 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로머와 제임즈 브래드리는 빛의 속도에 대한 선구적 통찰로 우주의 시간적 환상을 밝혀주었으며 그들의 노력은 오늘날 우리의 우주 이해를 기반짓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 증발과 우주의 열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인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팀과 CARMENES 연구자들은 HD 189,733b, KELT-9b 같은 극한 행성의 세부 사항을 드러내는데 헌신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또한 PSR B1257+12의 좀비 행성 발견자들과 코로-7b, OGLE-2005 BLG-391b의 연구자들은 우주의 다양성과 공포를 밝히는 데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조용한 헌신과 지속적 탐구는 인류의 지식과 사회에 영원한 공헌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희생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들의 업적을 존중합니다.